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연설해 주신 우리 청년분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더 열심히 준비하고 더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 부산의 미래를 책임지고 나가는 그런 날이 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잘하셔서 제가 정말 선배로서 마음이 뿌듯합니다. 저는 공직에서 30여 년 일을 했습니다. 마지막 자리로 경기도 부지사를 마치고 이제 부산 남구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어서 국회의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30여 년 공직하는 동안에 정말 많은 대통령을 지켜보았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등등에서부터 시작해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거쳐서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까지 정말 많은 대통령 밑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30년 가까운 30년 이상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번 문재인 정권처럼 무능한 데다가 썩을 대로 썩은 정권은 처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할 때부터 무능할 거라고 생각은 제가 했었습니다. 단 한 번도 국정운영 제대로 해본 경험도 없고 단 한 번도 자기 힘으로 돈 벌어본 적이 없는 무능한 정권이라는 것을 제가 미리 알고 있었고 그러리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경제권 국가입니다. 그런데 백신은 몇 등으로 맞았습니까? 102등으로 맞기 시작했습니다. 10위권 경제국가가 102등으로 백신을 맞고 있고 지금 오늘까지 우리나라는 총 인구의 1.64%밖에 맞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 달에 놓을 수 있는 양, 하루에 놓을 수 있는 양이 어마어마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독감 예방주사를 예로 들면은 우리나라는 하루에 무려 160만 명이나 독감 예방주사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한 달이면 5천만 우리 국민이 모두 맞을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것이 우리나라 의료계입니다. 그런데 3월 한 달 동안 각종 쇼를 다 하고 맞은 숫자라는 것이 겨우 우리 국민의 1.64%, 60만 명 정도밖에 맞지를 못했습니다. 하루에 맞을 양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걸 한 달 동안 맞았다고 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신을 구하지 못하니까 쇼라도 해서 때우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우리 국민의 운명이 걸려있고 우리 문 닫은 많은 상가에 목숨이 걸려있는 백신 하나 구하지 못하고 우리 국민을 이렇게 도탄에 빠뜨리고 있는 무능한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권인 것입니다. 여러 청년들 관심 있는 부동산은 또 어떻습니까? 무려 25번이나 부동산 대책이라고 내어놓았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오르고 월세와 전세는 씨가 말라버려서 찾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오늘 2030 세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집을 어떻게 구할 것입니까? 집값이 이렇게 솟아올랐는데 집은 또 어떻게 구할 것이며 결혼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이 많고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능한 정부를 만난 탓입니다. 무능한 정부에 표를 찍어준 탓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북 좌파 정권이 무능할 거라고 제가 미리 예상을 했습니다. 나라인들 어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백신도 못 구해오고 부동산 가격은 올려놓고 청년들 일자리는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195만 개의 정규 일자리가 없어지고 131만 개의 알바생 일자리만 만들어 놓았습니다. 27만 원 받는 알바생 일자리는 131만 개나 만들고 40시간 일하는 정규 일자리는 195만 개를 줄여놓은 것이 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무능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정권이 무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성하고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능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썩은 정권이라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썩을 대로 썩어서 도저히 기대할 수가 없는 정권입니다. 부동산 하나만 두고 봐도 LH 직원들이 부동산 투기를 해서 자기들이 돈을 먹고 있습니다. 이 사태는 어디서 시작을 했습니까? 바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양산에 100평이 넘는 자기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퇴임 후에 사저를 짓겠다고 다시 양산에 땅을 샀습니다. 땅은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사저를 짓겠다고 구입한 땅의 70%가 농지입니다. 농지. 우리나라 헌법과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는 농사를 짓고 있거나 앞으로 농사를 지을 사람만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자유전의 원칙이라고 하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원칙입니다. 대통령이 산 땅은 70%가 농지입니다. 어떻게 구입했느냐? 퇴임 후에 농사를 짓겠다고 영농계획서라는 걸 내었습니다. 영농계획서는 지금 농사를 짓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 계획서에 앞으로 농사를 짓겠다, 즉 영농의 목적으로 이 땅을 구입한다고 표기를 하고 70%의 땅을 샀습니다. 평당 105만 원 하는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8개월 20일 만에 농지를 형질 변경해서 대지로 바꾸었습니다. 집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대통령이 퇴임해서 살아갈 집을 사는 것이라면 농지라고 표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영농을 하겠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공문서에 영농을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한다고 적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농지법을 정면으로 위반해서 토지를 구입하고 그 토지를 8개월 만에 3배 튀는 가격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대통령부터 이렇게 썩었는데 LH 직원들이 토지 투기한 것을 누가 말릴 수 있고 누가 나무랄 수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썩으니까 장관들도 다 썩어버려서 부동산 투기하는 장관이 없고 집 2채 이상 안 가진 장관이 없어서 성한 장관이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 가장 최악의 상황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최근에 문제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십 년째 낡은 가죽 가방을 들고 다닌다고 폼을 잡고 완전히 낡은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자기는 정말 좋은 말만 하고 정의의 사제인 것처럼 외치던 사람이 있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입니다. 김상조 실장은 대한민국에 실패한 부동산 정책 25번을 총괄 조정한 청와대의 정책의 수장입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자리가 그리 녹록한 자리가 아닙니다. 자기는 천사인 듯, 자기는 선한 사람인 듯 모든 정책을 25번이나 내어놓고 부동산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온 사람이고, 우리 국민의힘이 그렇게 반대하던 부동산 3법을 밀어붙여서 통과시킨 사람이 바로 김상조 실장입니다. 이 김상조 실장이 부동산법이 통과되기 직전에 자기는 그 법에 의하면 우리 국민들은 모두 5%밖에 올릴 수가 없는데 본인은 무려 14%를 올려받은 것입니다. 더 한심한 사람 또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입니다. 친문 세력에서 차기 대통령으로 키우겠다고 하는 박주민 의원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더 나쁘냐? 바로 이 부동산 3법을 대표 발의한 의원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대표 발의해서 5%밖에 못 올리게 해놓고 발의하기 직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은 9%를 인상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빨리 통과시키기 위해서 상임위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법을 빨리 통과시키지 않으면 편법으로 법이 시행되기 전에 올려받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 빨리 이 법을 통과시켜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자기가 만든 법을 자기는 올려받아놓고 자기는 올려받은 짓을 저질러 놓고 법은 빨리 통과시키라고 하고, 이런 나쁜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이고 이런 나쁜 사람들이 어떻게 친문 세력의 차기 대통령 후보라고 떠들어댈 수가 있습니까? 이 나라 실패한 부동산 정책 25번을 내놓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실패한 정책의 부동산 3법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의원, 이렇게 썩을 대로 썩은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정권이 바로 이 문재인 정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권은 무능할 뿐만 아니라 부패한 정권이라고 보는데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부패는 부동산 정책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부패한 사람 중에 하나는 조국입니다. 조국은 자기 딸 조민을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대학원까지 정상적으로 입학시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여기 청년들, 2030 청년들은 아마 부모님들이 학원 갈 때 태워주고 학원 다녀올 때 태워주고 고생하면서 대학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 부모들은 정말 고생하고 자녀 키우는데 시간 다 보내고 있는데, 조국은 공문서를 위조해서 허위 경력서를 만들어서 자기 딸을 외고를 보내고 대학을 보내고 마침내는 부산대 의전원을 보냈습니다. 부산대학교 의전원이 어떤 학교입니까? 부산에서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가장 명예스러운 학교가 부산대학교 의전원입니다. 이곳에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서 자기 딸을 집어넣은 게 조국입니다. 이게 공정합니까? 이게 공평합니까? 이게 정의롭습니까? 저는 조국이 전혀 1도 정의롭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조민이 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조민에게 치료를 받고 싶으시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도 조민에게 치료받고 싶어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국 참 나쁜데 더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역사상 근대사에서 가장 고생을 하신 분들이 위안부 할머니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미향, 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빨대를 꽂아서 그분들이 국민들 성금으로 우리 세금으로 받은 돈들을 쫙쫙 빨아갔습니다. 치매 걸린 할머니의 통장에 들어있던 2억 3천만 원을 쪼개기로 빼내가고 통장에는 한 푼도 남아있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고도 정의기억연대라고 하는 이름은 그럴듯한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 살아계신 위안부 할머니들 모든 분들의 피해를 끼치고 통장의 잔고를 제로로 만드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돈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윤미향의 딸은 UCLA 음대라고 하는 정말 개인 돈으로는 보내기도 어려운 1년에 1억 5천만 원 이상 드는 학교에 자기 딸을 보냈습니다. 자기 수입은 월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서 자기 딸은 이렇게 비싼 음대에 대학을 진학하게 했습니다. UCLA, 미국 LA에 있는 가장 비싼 음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도대체 정의로운 나라이고, 이게 도대체 공평한 나라이고, 이게 도대체 평등한 나라입니까? 저는 윤미향과 함께 국회 지붕 밑에 앉아 있다는 것이 정말 자괴감을 느낄 정도로 마음이 아픕니다.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윤미향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우리 역사상 가장 고통받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열을 빨아먹은 윤미향이 아직도 처벌받지 않고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으로 국회의 지붕 밑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나라입니까? 이게 도대체 정의로운 나라입니까? 공평한 나라입니까? 평등한 나라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얘기를 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대통령부터 청와대 정책실장, 차기 대권주자라고 하는 박주민까지, 조국과 윤미향까지
하나하나 썩을 대로 썩은 그런 정부가 바로 이 문재인 정권인 것입니다. 여기 계신 2030 청년 여러분, 무능한 정부는 있을 수도 있고 역대 정부는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씩 무능했었습니다. 그러나 정의롭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하면서 입으로는 정의를 외치고 공평을 외치는 이런 정부는 정말로 처음 보는 정부입니다. 2030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분노하셔야 됩니다. 무능한 정부에 분노하실 것이 아니라 부정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한 이 문재인 정권에 여러분들이 분노하셔야 됩니다. 그 분노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바꿔가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여러분들이 중견 세력이 되고 여러분들이 50대가 되었을 때도 지금처럼 부정의하고 지금처럼 불공평하다면 대한민국은 차라리 없어지는 것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문재인 정권에서 보고 느낀 분노와 불의,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분노를 가슴속에 품고 내일 그리고 4월 7일 날 투표장에 나가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분노하기만 하고 투표장에 가서 한 표를 행사하시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여전히 불의에 가득 찬 국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2030 청년 여러분, 투표장으로 가주십시오. 무능하면